안녕하세요. 평정할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세무관리 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매출, 두 번째 매입, 세 번째 매장시설물 인수 문제, 네 번째 인건비 처리, 다섯 번째 기타 사항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입니다. 매출의 유형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현금 매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해 매출과 관련돼서 누락될 수 있는 매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에 해당되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매출과 배달의 민족, 요요, 배달통 등에 해당되는 그 배달 대행 업체인 경우의 매출인 경우에는 누락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배달앱 주문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현재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 수수료를 차감한 후에 금액이 입금이 되다 보니까 이 입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할 시 과소 계상될 수가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매입세금 계산서가 별도로 발행이 되므로 또한 이 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앱 수수료만큼 매출 누락이 발생이 되고요. 수수료 이중 계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가맹점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과세기간별 매출액 자료를 별도로 조회해서 매출액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입입니다. 당해 매입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매입세액 공제, 두 번째 의제 매입세액 공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음식점 업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공산품 매입액, 된장, 고추장, 조미료 등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류 매입액입니다. 주류, 음료수 등 이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 그 주류 구입액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액과 매입세금 계산서 상의 금액이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는 주류 매입 비율은 통상 매입가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과다 수치 혐의자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농, 축, 수, 임산물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 금액의 108분의 8, 법인인 경우에는 106분의 6, 연매출 4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그 농산물을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과세 공급 대가의 5%를 한도로 해서 증빙 자료 없이 매입처의 인적사항과 품목만을 기재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을 합니다. 이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수치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장시설물 인수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설물 관련 기존 매장을 인수할 경우와 비어있는 매장, 기존 매장에 인테리어나 시설물을 추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관련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임차보증금, 시설물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가구나 테이블, 의자 등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을 하십시오.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 인수와 관련돼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비어있는 매장, 기존 매장에 인테리어나 시설물을 추가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을 등록 후에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인건비 처리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유수당, 4대 보험 가입, 근로내역 확인서 제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 날인한 후에 당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근로자 명단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요, 3년간 그 사업주분께서는 보존하셔야 됩니다. 만일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었고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입니다. 상시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주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일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즉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에 해당되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러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세 번째, 4대 보험 가입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이하의 일용직과 초단시간 근로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그냥 단순히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로내역 확인서 제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일용직 근로자 1명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당해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세액 공제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1.3%,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2.6%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타 정기적 비용의 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나 통신비, 전력비, 정수기 렌탈료 등에 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음식점 세무 관리와 관련한 중점 검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